매달 25일 한 노인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하나 뜹니다. 국민연금공단 입금 2,300, 820원. 소리도 없이 아무 요란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찍힙니다. 숫자 하나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무심하게 퍼지고 있고 옆집 경비 아저씨는 오늘도 빗자루를 들고 나왔거든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통장에는 매달 이 숫자가 들어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프든 건강하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냥 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좀 묘한 감정이 들잖아요. 부러운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 건지 오늘 저는 그 감정에 솔직하게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죠.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약 700만 명입니다. 1999만 504명, 이게 공식 집계 숫자예요.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이 700만 명 중에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0명 중 1명, 20명 중 1명. 아닙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4만 1,934명입니다. 전체의 0.7%예요. 사실 이 숫자를 보고 저도 처음에는 잘못 읽은 줄 알았거든요. 0.7%. 100명이 줄을 서 있으면 그중 딱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99명은 200만 원 아래를 받고 있고 한 명만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2025년 말이 되면서 약 11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전체 700만 명 중 11만 명이면 여전히 1.5%대거든요. 100명 중 2명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98.5%는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 8천 원입니다. 2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만원짜리 지폐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월 200만 원 수급자는 지폐 200장을 받는 거고 평균 수급자는 70장을 받는 겁니다. 같은 나라 같은 제도에서 받는 돈인데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2025년 1월 국민연금 역사상 최초로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16명이고 그중 최고액은 월 300여차만 545원이에요. 이분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되던 그 해부터 가입해서 30년 이상 쉬지 않고 납부했고 거기다 연기연금까지 활용한 분이에요. 잠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 사람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310파만 원. 이게 한 달 생활비라면 웬만한 도시에서 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 0.7% 혹은 지금 기준으로는 1.5%짜리 사람들, 이들이 도대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잖아요. 고소득자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재벌 두세. 당연히 아니고요. 연금 전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딱 4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그 4가지가 전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선택, 능력이 아니라 결정.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1시간 동안 하나씩 다 뜯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가죠.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1,1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기준으로 월 1,960만 채권이 나왔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236만 원이고요. 200만 원은 이 적정 생활비를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즉 2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실질적으로 표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0.7%에 든 사람들, 이들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4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1988년 1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 직원들이 처음으로 연금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낡은 볼펜에 담배 냄새, 배인 사무실, 그리고
이게 뭐야, 월급에서 또 뭔가 빠지는 거야 라는 볼멘소리들. 솔직히 그때 이걸 반겼던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37년 전에 그 신청서 한 장을 쓴 것이 지금 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오래 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가 얼마나 오래인지를 알아야 감이 오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에 따라 이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한 자료인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279개월이에요. 22년 5개월이죠. 9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는 분들은 300개월, 정확히 25년이고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 분들은 311, 약 28년 4개월입니다. 그런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308개월이에요. 32년 1개월입니다. 200만 원 근처에 도달하려면 30년 이상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25살에 취직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낸다면 57살에 겨우 32년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직장을 쉬었다거나 사업이 안 돼서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거나 육아 때문에 잠깐 일을 그만뒀다거나 하면 저 350개월은 쉽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숫자로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이른바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2025년 기준 월 122만 원입니다. 10년에서 19년을 낸 사람들은 평균 44만 2천 원이에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내가 몇 년을 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공단 앱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내 예상 수령액이랑 가입 기간이 뜹니다. 이 영상 보시다가 잠깐 켜보셔도 돼요. 진짜로. 왜냐면 오늘 배운 게 머릿속에만 남으면 소용없거든요.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해요.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체 41,934명 중 858명입니다. 1.8%예요. 나머지 98.2%는 남성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시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참여하더라도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였고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끊기는 경우도 훨씬 많았거든요. 결국 가입 기간이 짧아지고 납부액도 낮아지고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업주부이거나 경력 단절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해요. 뒤에서 설명드릴 네 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첫 번째 공통점으로 돌아오면 요약은 이겁니다. 오래 냈다. 그냥 올해가 아니라 32년 이상. 그리고 오래 낼 수 있었던 건 대부분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이 가능했던 산업화 세대의 구조적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즉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지금 바로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도 성장기의 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한 그 시간이 지금 통장에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30대, 40대 분들은 이미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오래 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똑같이 30년을 냈는데도 수령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연봉 1억 500만 원짜리 대기업 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연봉 4천만 원짜리 중소기업 직원이 있어요. 두 사람의 월급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국민연금 공제 항목만 비교해보면 솔직히 그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여기에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기준 소득월액 상한선이에요. 202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월 63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630만 원까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에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월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67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최대 57만 3,500원을 내는 거고, 직장인은 회사랑 반반이니까 본인이 28만 650원을 내는 거죠. 반대로 월 4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400만 원의 9%, 즉 36만 원을 내고요. 두 사람이 내는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결국 수령액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건가요? 아니요. 차이는 납니다.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하지만 그 차이가 소득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연봉이 4배 차이 나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4배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두 가지 핵심 변수로 결정됩니다. A값이랑 B값이에요.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고 B값은 내 가입 기간 중 내 평균 소득이에요. 이 두 값을 조합하고 가입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A값, 즉 전체 평균 소득이 수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단순 적금과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낸 것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균과 연동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B값이 올라가 수령액이 커지긴 하지만 소득 상한선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B값의 상한은 정해져 있어요. 2025년 7월 이후 기준으로 월 638만 원이 그 상한이고요. 당시 보도를 보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도 30년 납입만으로는 월 200만 원을 받기 어렵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연봉 1억 원 넘는 사람도 30년 냈다고 해서 200만 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자들은 어떤 소득 구간 사람들인가요? 대부분 소득 상한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상한 근처의 소득, 즉 월 500만 원 이상 되는 소득으로 장기간 납부한 분들이 200만 원대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가입 기간까지 길고 또 다른 전략까지 쓴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납부를 오심 기간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안 됐거나 육아로 잠깐 일을 쉬었거나 어학연수를 갔거나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한 기간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즉 실제로 몇 년을 냈는지와 사회생활을 몇 년 했는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년 동안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중 2년은 납부 예외 기간이었다면 실제 가입 기간은 28년인 거거든요. 그 2년이 빠지면서 수령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6년 보험료율 인상도 두 번째 공통점과 연결이 됩니다. 올해인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조정이에요. 직장인 기준으로 월급 300만 원이라면 본인 부담이 한 달에 707만 원 더 느는 거거든요. 이게 2033년까지 매년 0.5%씩 올라서 최종적으로 13%가 됩니다. 이걸 두고 부담이라고만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내는 만큼 나중에 더 받는 구조가 된다고 볼 것이냐. 이건 두 번째 공통점을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해석이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빠져나가는 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쌓이는 돈으로 봤거든요. 그 시각의 차이가 결국 32년 후에 통장 입금의 차이로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 정리합니다. 그들은 소득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능한 오래 끊기지 않게 냈습니다. 오래 냈고 많이 냈는데도 여전히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200만 원을 넘긴 사람들은 딱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결정 하나였는데 이걸 모르면 수십 년의 노력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65세가 됐습니다. 드디어 연금 받을 나이가 됐어요. 공단에서 안내장이 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월 445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신청하죠. 뭘 더 기다려요? 이제 받을 때가 됐는데. 근데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이 순간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5년 더 기다리겠습니다. 연금 신청서를 들고 공단 창구 앞에 앉아서
대기 번호표를 손에 쥐고 번호 불리기를 기다리다가 막상 앉아서 하는 말이 저 연기하겠습니다 였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작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요.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 올라가요. 5년을 다 늦추면 36%가 인상되는 거거든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65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445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걸 5년 연기해서 70세부터 받으면 36% 인상된 금액이 나옵니다. 책 105만 원의 이 146%는 1970만 2천 원이에요. 거의 200만 원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1년에 1.2%씩 올라가는 이 구조. 지금 어디 은행 예금이나 저축에서 이런 수익률을 약속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1년치 차이가 아니에요. 한 번 결정되면 평생 그 금액으로 받는 거거든요. 7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197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월 311만 원을 받는 그 최고액 수급자 앞에서 언급했죠. 이분이 30년 이상 납입한 것 외에 또 뭘 했냐고요? 연기연금을 활용했습니다. 5년을 기다렸어요. 그 5년이 306만 원을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죠. 5년을 기다리면 그 기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65세부터 70세까지 연금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버티냐는 거죠. 이 질문은 뒤에서 다시 다룰 건데 일단 지금은 연기연금의 수학만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반대 얘기도 드려야 해요. 조기 수령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65세보다 일찍 최대 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예요. 60세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여요. 5년 앞당기면 30%가 빠지는 거거든요. 비교해 볼게요. 65세 기준 월 455만 원이라면 70세부터 받으면 1970만 2천 원이에요. 60세부터 받으면 반대로 30% 깎여서 101만 5천 원이 됩니다. 같은 사람, 같은 납부 이력인데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월 99만 7천 원이 차이 납니다. 1년으로 따지면 1,100만 원이 넘고 10년이면 1억 1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기연금과 조기연금의 격차가 최대 66%포인트입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한쪽은 30% 올라가고 다른 쪽은 30% 내려가니까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 공통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오래 냈다. 306년 이상, 358개월 이상 가입 기간. 두 번째, 많이 냈다. 소득 상한에 가까운 수준에서 꾸준히 납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째, 늦게 받기 시작했다. 연기연금으로 최대 5년 36% 인상.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네 번째 공통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즉시 실행 가능한 전략이에요. 단 연기연금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래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전략이 그렇듯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세 가지는 알게 된 겁니다. 오래 내고 많이 내고 늦게 받기 시작했다는 것.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이야말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저는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번호가 135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 납부 예외 기간이 총 48개월 있으시네요. 지금 추납하시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서 수령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 은퇴 후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월 2천만 원 받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이 제도들을 알고 활용했다는 겁니다. 법에 다 나와 있는 제도들인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대부분 모르는 것들이에요.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추납비입니다. 추납은 추후 납부의 줄임말이에요. 과거에 납부를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거든요. 실업 기간, 휴직 기간, 사업 중단 기간 이런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분들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얼마나 소급해서 낼 수 있냐고요. 2025년 11월 제도 개정 이후로 최대 10,600개월, 약 10년 미만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는 시점의 보험료율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쉬었던 그 당시 보험료가 아니라 지금 납부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리고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랐으니까 추납을 할 거라면 2025년에 서두르는 게 좋다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2025년에 신청한 사람은 9%로 계산되고 2006년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9.5%로 계산되거든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냐면 당시 분석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임의 가입과 추납을 통해 늘어난 가입 기간으로 받는 연금 증가액이 내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추월하는 시점이 연금 수령 64개월 차, 즉 약 5년 4개월 후부터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내가 낸 것보다 더 받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가입 기간 10년짜리와 20년짜리의 수령액 차이가 거의 2배에 가깝다는 거 아까 드렸죠. 추납은 그 차이를 직접 메우는 수단이에요. 두 번째,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예요. 전업주부, 학생, 무소득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월 최소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기간을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2006년 기준 최저 납부액은 월 4만 원대 수준이에요. 이걸 10년, 20년 꾸준히 내면 나중에 수령액에 반영이 됩니다. 전업주부분들, 남편 명의로만 연금이 불입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임의가입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임의 계속가입은 조금 다릅니다. 60세가 됐을 때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좀 더 쌓고 싶은 분들이 65세까지 자발적으로 계속 납부하는 제도예요. 60세 이후에도 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월 200만 원을 향한 마지막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크레딧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가입 기간을 무료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돈을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쳐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거든요. 어떤 상황에 인정해주냐면 출산과 군복무예요. 출산 크레딧은 2006년 개혁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이 인정됐었는데 200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요. 자녀가 있는 분들, 지금 이 크레딧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군복무 크레딧도 2026년 개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군필 남성 가입자 전원에게 자동 적용되는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조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0대 전업주부 A씨가 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어요. 남편은 30년 이상 직장에 다니고 있고 본인은 결혼 후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분이 지금 임의가입을 시작하면 가입 기간이 쌓이기 시작해요. 거기다 출산 크레딧으로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이 인정됩니다. 총 24개월이 공짜로 붙는 거예요. 거기다 나중에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과거 납부 안 했던 기간을 채우면 가입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과 다 쓴 사람의 노후 수령액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업 크레딧 하나 더요.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의 70%를 정부가 내줍니다. 본인은 25%만 내면 가입 기간이 유지돼요. 최대 1년까지 적용되고요. 실직 기간에 연금 가입이 끊기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납부 예외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동시에 실업 크레딧 신청하면 가입 기간도 지킬 수 있어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월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 그들은 추납, 임의가입, 크레딧을 알고 활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당장 오늘 시작할 수 있어요. 335로 전화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앱 열어서 내 예상 수령액 조회하고 납부 예외 기간 확인하고 추납 신청 가능 여부 체크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대단한 재력도 필요 없어요. 점이 700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점 하나하나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700만 명을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700개 중에서 파란색으로 빛나는 점이 딱 7개예요. 1%도 안 돼요. 나머지 690개는 그냥 흰색 점이에요. 그 7개의 파란 점이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현실이에요. 평균 수령액이 70만 원이에요. 그 70만 원이 평균이에요. 어떤 분들은 30만 원도 안 받고요.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이 말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가 316만 원인데 전체 수급자의 대다수가 그 절반 수준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국민연금을 67만 원 받을 때 할머니가 35만 원을 받습니다. 같이 살면서 같이 늙었는데 받는 돈이 2배 차이 나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거든요. 가입 기간이 짧아진 거죠.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사회가 그렇게 설계돼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후에는 그 선택의 결과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 고액 수급자가 전체 1.8%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경력 단절, 낮은 임금, 짧은 가입 기간. 이게 수십 년 후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MZ세대를 보면 또 다른 구조적 문제가 보입니다. 잦은 이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한 직장에서 30년을 버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대가 아니에요. 기록에 따르면 한 연금정책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50년대생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지금 월 2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건 제도가 성숙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혜택이 특정 세대, 특정 성별, 특정 고용 형태에만 집중돼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 개혁이 작게나마 의미 있는 거예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인정해준다는 건 아이를 낳은 여성의 가입 기간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군복무 크레딧을 12개월로 늘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린 것도 방향은 맞아요. 아직은 큰 변화가 아니지만 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이에요. 하지만 제도가 바뀌는 속도보다 내 노후가 더 빨리 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앱을 켜보세요. 예상 수령액이 뜹니다. 그 숫자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드시던지 간에 그 숫자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가입 기간이 짧다면 추낫을 알아보세요. 전업주부라면 임의 가입을 시작하세요. 출산한 적이 있다면 크레딧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65세가 다가온다면 연기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세요.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 30년 후에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월 200만 원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알고 실행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알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30년 뒤에 통장을 만듭니다.